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 단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보편적인 단타와 그리고 제가 실제 이용하는 단타 방식, 그 다음에 한 차원 더 높여서 단타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효율도 좋고 저도 즐겨 쓰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해드리는 거는 보편적인 단타에 대해서 제가 뭐 설명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오해를 풀고 싶어서, 착각을 바꿔주고 싶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단타 매매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단타 매매를 하는데 단타의 목적성 자체가 수익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으로 좀 이렇게 더 많이 치우쳐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모순점이 있다, 이 부분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단타는 수익이 잘 나는 걸까? 라고 보게 되면 단타 매매를 한다고 해서 수익이 잘 나는 게 아니라 단타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과 손실 둘 다 양극화가 가능해진다. 이 부분을 꼭 먼저 인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도 가끔씩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계좌 관리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 단타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이유는 수익 때문이에요. 왜냐? 계좌 관리가 됐다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해도 되는지가 파악이 된 거고, 그 정도의 리스크를 단타 매매에 투입을 시켜서 조금 더 큰 수익을 빠르게 낼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리스크 정도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이걸 위해서 계좌 관리랑 엮어서 함께 생각하고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게 컨트롤 되지 않으면은 돈 넣고 돈 먹기가 된다. 이 개념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이해가 되려면 내가 계좌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 안 되고 있는 건가,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해당 사항 자체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좌 관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가 내가 단타로 뺄 수 있는 건가라는 그 정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어니스트님이 생각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어니스트님은 그걸 뭐 기준을 따로 두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단타를 잘하기 위해서 상황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관찰하고 파동 현상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좌가 있어요. 이 안에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으로 5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해볼게요. 운 좋게 지난주에 한 종목이 큰 시세 분출을 해서 큰 수익을 한 번에 얻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몇 종목 쌓여서 그냥 5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500만 원을 가지고 누군가는 이거 인출해서 생활비에 보태야지, 밖에서 나 사고 싶은 거 사야지, 자녀 등록금 내줘야지 등등 개인의 삶으로 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거를 다시 재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거 그냥 수익 났네, 기분만 만끽하고 계좌에서 아예 애초에 분리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저의 계좌 관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분리는 해주니까, 그러면은 이 돈의 쓰임을 정하는데 다시 재투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로 슬랏을 다시 늘릴 수도 있고, 늘린 슬랏 안에서 여기서 어떤 매매를 할 것이냐를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계좌가 다른 것도 상태도 양호하고 나는 이걸 가지고 좀 리스크를 가지고 매매를 해보겠어 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급등주 상황에서 내가 얼마든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익금이니까 이거를 다 잃어도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나는 저거 다 잃으면 안 되겠는데, 저거 다 손해보면 안 되겠는데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거를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종목과 내가 단타 칠 상황의 종목을 매칭시켜 나가는 게 여기서부터가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뭐 계좌 관리라는 거에서 하나 파생해서 말씀을 하신 게, 수익금을 가지고서 그냥 그 수익금 나면은 그냥 그 계좌에 그대로 있는 상태로 아무 의미 없이 다른 종목에 물타기가 된다던가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계좌 관리라는 거는 이 500만 원의 수익금도 따로 빼서 뭐 생활비로 쓴다던가, 아니면은 따로 뺐다가 다시 재투자를 한다던가, 재투자를 할 때도 새로운 슬롯에 늘리느냐 뭐 다른 방식으로 쓰느냐, 여러 가지 계좌 관리적인 뭐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500만 원을 따로 뺐다가 다시 넣는 과정에서 단타로 활용한다, 이렇게 이제 순환 구조를 짜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할 수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500만원 수익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나는 지난주에 그냥 뭐 50만원 밖에 수익이 안 났는데, 10만원 밖에 수익이 안 났는데, 근데 나같이 수익이 얼마 없는 사람은 그러면 50만원 10만원으로 여기서 단타를 하려고 하니까
성에 안 찬다. 평소에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매매를 했었는데 10만 원, 50만 원으로 하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 없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 실제로 매매를 해 가는 데 있어서 보통 본인이 핸들링하는 금액대가 있잖아요. 한 종목에 나는 한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3000만 원대 했어. 이런 금액대가 있는데 이게 나름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수익금만 가지고 단타를 하려 그러면은 성에 안 차. 그래서 여기다가 더 보태가지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되게 많이 난 걸 가지고 여기다 하려 그러니까는 뭐 쪼개가지고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격갈래로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지금 얘기에 굉장히 많이 중요한 요소들이 좀 뿌려져 있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익으로 이렇게 단타를 친다라고 말했던 이 구분점을 먼저 생각해보게 되면은, 다른 기본적인 매매 자체는 잃지 않는 매매를 먼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단타를 매매를 할 때는 저조차도 잃을 수도 있다를 인정하고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자금의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금의 구분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한 슬랏 1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내 수익이 지금 한 30만 원 정도밖에 없다, 이거 성에 안 찬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답은 간단합니다. 조금 더 수익금을 모아서 한다.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계좌 관리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근데 무슨 수익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 나는 수익 잘 나지도 않던데 수익 내려고 단타 매매 하는 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단타 매매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수익을 낼 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단타 매매가 좀 이르다, 전제 조건 먼저 채워야 된다,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진짜 근데 마지막 말씀하신 게 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나는 주식을 할지 모르고 위험한 걸 하기 싫으니까는 단타를 하려고 합니다. 수익을 제대로 낼 줄 모르기 때문에 단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어딘가에 막 깔려 있거든요. 되게 많죠. 근데 그러다가 돈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뒤 선후 관계를 좀 다시 정립시켜 드리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잃지 않는 매매와 잃을 수도 있는 매매를 구분하고, 단타는 저조차도 잃을 수도 있는 매매임을 인정하고서 거기에 맞는 버젯을 책정을 하는데, 가능하면 수익금으로.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런 파동들을 노리고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 리스크 정도를 알 수 있어요. 내가 500만 원 있다고 해서 500만 원 수익금을 가지고 여기서 매매를 시작했다고 해서 이 종목을 반대로 500만 원 다 잃을까요? 주식 투자에서 500만 원 다 잃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패돼야 돼요. 근데 상패되는 것조차도 정리매매 때 안 팔아야 돼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죠. 즉 마이너스 100%는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다, 이거를 인지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 파동에서 내가 어느 정도 매매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몇 프로 정도까지는 열고 들어가야겠구나가 알게 되면은, 이거를 다 잃을 생각으로 구조를 짜는 게 아니라 이제 잃을 수 있는 정도, 500만 원 한도 안에서 잃을 수 있는 정도로 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사람, 수익 30만 원 너무 작은데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시드를 조금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무턱대고 키우는 거는 저는 완전히 비추해요. 이거를 계산하고 자기가 파동이나 현상을 좀 알 때,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슬랏의 자금을 조금은 더 키울 수 있어요. 뭐 한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2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25% 정도 나야 500만 원 손실이니까, 이 정도면은 단타 매매 하면서 리스크 충분히 하이 리스크 짊어지고서 가는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려면 전제는 아까 전에 잃지 않는 매매도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요게 연결돼야 된다. 다 연결됩니다. 단타 매매는 결국엔 다 연결된다. 내 행동이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최초 기본을 세팅하고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하면 여기 2천만 원으로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천만 원으로 해서 마이너스 25%면 500만 원 손실이니까 내가 500만 원 손실까지는 괜찮아 라고 이제 접근해서 단타를 하면, 어니스트 님도 마이너스 25%가 되면 손절을 해서 500만 원으로 손실 컷을 만들어내나요? 그러니까 손실 없는 매매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기본 원칙처럼 여태까지 들어왔는데, 어니스트도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인가? 만약에 이 매매로만 국한돼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손실을 보고서 마무리 짓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마이너스 500을 다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제 매매에서는.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매매 할 거면은 여기서 한 번에 2천 다 들어가가지고 마이너스 25%될 때까지 존버 타다가, 오르지 않으면 존버 타다가 마이너스 25% 500만 원 됐어, 그럼 손절해야지, 딱 이런 매매를 안 하니까 일단.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내가 500만 원을 벌었는데 500만 원 다 까먹는 매매를 그 다음번에 하는 것도 멘탈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현실에서는 저 500만 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한 100만 원 정도에서 적당하게 마무리 손실을 하고서 400이라도 챙기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러면 애시당초 500을 설정하면 안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100만 설정한다 만약에 그럴 거면. 네, 계좌 관리라는 말이 자신이 수익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느냐. 한 월급으로 5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한 달에 500만 원 쓰는 거? 그럴 수 있지만 급여 자체가 500만 원인 사람이 500만 원을 한 달에 매번 쓴다? 이거 부담감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내가 리스크를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가, 여기서 멘탈적으로 투자 마인드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니스트님이 500만 원을 그동안에 다 날린 적은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어니스트님도 뭐 500 안에서 100, 200 이 정도로 좀 타협을 해서 리스크 선을 정해뒀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매매를 잘해서 500만 원 안쪽으로 손실이 난 걸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500을 다 잃어도 돼라고 설정한 금액이라고 정해볼게요. 그렇게 됐었을 때 실제 제가 이게 잃을 수도 있는 매매라고 했잖아요. 잃을 수 있는 매매인데 이거 500을 꽉 채워서 잃을 때까지 손 놓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가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손 놓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는 나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손 놓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손절했다라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손절을 늦게 했지만 다른 매매 기술을 이용해서 손실을 줄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로 들리기 때문에 그게 좀 편견 같아요.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천만 원을 처음에 그냥 무조건 다 태웠을 때 2천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2천을 결국에는 이거는 2천을 어떻게 채우는데 여기서 갈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잃지 않는 매매에서 많이 연습하게 되는 건데 2천만 원이면은 처음에 매매 자체를 100만 원으로도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슬랏의 시드가 2천만 원이니까. 그쵸? 2천만 원을 한 번에 다 살 수도 있지만 2천만 원 중에 100만 원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여유는 2천만 원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500을 다 잃는다는 거는 2천만 원을 다 넣어놓고서 이게 쭉쭉쭉쭉 빠지기만 해서 25% 되는 상황까지 눈 뜨고 보고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단타에서 잘못된 거는 매수 습관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그런 일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00에서 2천만 원까지 비중이 늘어나는데 내가 불리한데 비중이 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시작을 여기서 잡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2천만 원 중에 제가 그냥 한 400만 원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상황이 좋아서 괜찮아지면은 어때요? 단타 치려고 했고 내가 리스크를 높여서 매매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수익금을 키우려고 이 도전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공격 상황이 오게 되면은 비중도 같이 올라가서 2천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겠죠. 뭐 400에서 한 번에 2천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400에서 뭐 800, 1000, 1500, 2000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근데 단타 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흐름을 잘못 읽어가지고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요. 여기서 사람들은 단타 치려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뭘 하죠? 물타기를 하죠. 저는 그걸 안 해요. 그러면은 이 400이 어느 정도 하다가 흐름이 다시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고 내가 이거 맘먹으면 살릴 수 있지만 내가 그럴 목적의 매매를 한 게 아닌데 라고 하게 되면 끝내요. 그냥 적정선에서 그냥 요 정도의 손절은 계좌를 위해서 저도 합니다. 물타기 전혀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400만 원 들어갔는데 500만 원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단타를 치는 방법? 기준에 대한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단타를 목적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한 번에 몰빵하지 않는다. 초기 비중을 넣어두고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데 횡보를 하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예시에 든 것처럼 하락하는 경우는 좀 지켜본다 일단. 그러다가 적당하게 로스컷까지 상정해 둔다. 처음에 들어간 이후에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들어갔는데 지금처럼 수급이 계속 이어 붙어주고 내가 애초에 하려고 했던 단타 매매에 적합한 환경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경우에는 그럼 이제 가격이 보통 오르잖아요. 그럴 때는 불타기를 해서라도 비중을 채워간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여기서 계속 불을 타도 내 평단이 실제 현재가보다는 밑에 있으므로 얼마든지 로스컷을 하거나 익절 보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비중을 높여서라도 단타를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단타 강의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단타는 이렇게 쳐야 됩니다라는 강의가 한 편 나온 건데, 근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막상 하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이 내려가거나 횡보하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척하다가 내려가거나 그러면서 본인이 비중을 채운 상태에서 내려가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비중 채우고 내려가거나 질질 흐르거나 그런 상황에서 잘못 대응을 해서 실패를 하는 거고, 그 잘못 대응한 결과 손실이 누적되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타가 위험하다고 하는 건데, 그 손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사실 없죠. 그거는.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최초의 세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없다, 이거를 먼저 인정을 하면 난 그게 싫으므로 단타를 안 한다, 혹은 지금 말씀하신 이 세팅을 활용해서 손실을 봄에도 결과적으로는 계좌 관리가 망가지지 않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고 단타를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손실에 대한 부담감이 투자자의 마인드나 심리를 건드려서 쫄게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쫄게 만들기 때문에 좋을 때는 행동 못하고 안 좋을 때만 잃지 않으려고 탈출 목적으로 이렇게 매매하는데, 여기서 단타에서 큰 수익을 목적하지 못하고 이거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이거 메이크업하고 탈출시키는데 급급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 이런 매매 안 하고 처음부터 얘기했었던 계좌 관리가 딱 되는 상태에서 차라리 애시당초 잃지 않는 매매로 딱 잡아놓고 그런 매매 하게 되면, 그런 시합은 거기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렇게 수급과 파동 클 때 말고 훨씬 더 안정적일 때 거기서 수익 확실하게 챙기고 그 중에 일부 갖고 와서, 여기서는 목적이 빠르고 강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단타는 대신에 리스크가 있는 거고, 이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해주면 좋은데,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많이 훈련을 해서 경험치랑 실력이 성장한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지, 초보자가 그냥 딱 보자마자 이해했어 하고 되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뭐 이거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얘기는 나는 주식으로 잃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을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건 뭐 사실상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주식에 어느 정도 눈이 떠져 있고 이 기본적인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분들일 거기 때문에, 혹은 지금 적어도 갇혀 나가는 초입은 더 넘어선 거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대체로 초보자다, 이게 현실이니까. 어니스트님 영상 많이 봤는데 단타도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은 다 그냥 초보자거든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계좌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뭔가 좀 약간 모순된 상태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먼저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다 어니스트님 말이 맞고요, 알겠고요, 알겠는데, 근데 어찌됐든 어니스트님도 이거 매매하게 되면 여기서 바이앤셀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할지 뭐 이런 것들은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여기서 매매가 뭐가 그렇게 되게 다를까라고 보게 되면은, 이거 아까 얘기했었던 기본적으로 내가 항상 매매해 나가는, 잃지 않는 매매를 해나가는 그 영역에서 파동이 말라 있다가 그런 종목들도 갑자기 큰 파동이 나와서 이런 데서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매수든 매도든. 그 박자 감각이나 매매 감각을 평상시에 충분히 익혀놓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여기서 그냥 시작과 끝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지. 제가 이 파동을 보고서 지금 이 종목 데모라는 종목 이 수급과 파동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서 여기 지금 딱 보니까 여기는 매수할 자리고요, 여기도 매수할 자리네요, 여기는 매도할 자리네요, 이렇게 자리로 구분을 하느냐, 이런 거는 저는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거가 이제 전형적으로 다진한 차트 가지고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 같아요. 뭐 내가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상태에 이런 흐름의 주식을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또 갑자기 이렇게 변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때 뭐 각종 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것들이 있거든요. 뭐 보통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하게 할 거예요, 본인의 그 스타일과 그 본인의 그 계좌 관리하는 노하우에 따라서. 근데 그거에 맞춰서 하던 게 단타에도 그냥 적용이 되는 거지. 그냥 일반 매매는 뭐 A처럼 하고, 내가 단타니까는 단타는 여기서
전혀 다른 막 Z처럼 한다. 막 이렇게 해서 완전 상이하게 뭔가를 한다. 이거 자체가 좀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 모순이죠.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다. 이 하나를 결국은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훈련하고 계속 가다듬고 더 세련되게 더 잘하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이해하면 이 단타라는 것도 그렇게 되게 대단한 뭔가 특급 노하우처럼 딱 생각해서 별도의 카테고리로 설정하지 않게 된다. 저는 거기가 또 중요한 좀 구분점인 것 같아요.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네. 진짜 굳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타가 조금 더 어려운 이유. 좀 더 빨리 판단해야 되고 고민할 시간 없고 바로바로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속도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존재할 뿐 자리 차이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진짜 매매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단타가 훨씬 쉬워지고 그런 의미로 단타 잘하고 싶은 사람들 계좌 관리부터 그게 먼저다. 이 얘기를 꼭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니스트식 주식, 어니스트의 빌드업, 어니스트의 리밸런싱 뭐 이런 모든 것들 안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단타 다 들어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단타를 뺀 어니스트식 계좌 관리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드려 보고 싶어요. 빌드업 매매 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렇게 길게 생각한다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의 매매를 굳이 얘기하면 빌드업 하면서 중간에 상황 되면은 그 유리한 상황 이용해서 중간에 단타 칠 상황들 오게 되면 단타 치거든요. 근데 단타를 꼭 시작부터 끝으로 이렇게 한정한다 이렇게 구분짓고 스스로의 틀에 갇혀 있게 되면 매매가 훨씬 더 뭐랄까 유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매매든 자신이 무슨 매매를 하든 매매를 빨리 해야 될 땐 빨리 하는 거고 느리게 할 땐 느리게 하는 거고 그냥 결국엔 종목에서 맞춰서 해야 된다. 중수 이상이 되고 고수가 되고 고수 이상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종목에 맞춰야 된다. 이거를 깨닫게 될 거예요. 네. 저희 유튜브 나름 오래 보신 분들께 팁 아니면 팁 드리면은, 저는 뭐 단타는 잘 못하지만 어니스트님 보면서 빌드업 매매 잘 적용해서 주식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댓글에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걸로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조금 더 갈 길이 있다. 이 단타는 못하지만 이 말은, 단타는 안 하지만 이 말에 어떻게 보면 많은 그 본인의 주식의 단점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단타 치세요 이런 얘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상황을 제한해 두고서 그 안에서만 좀 하다 보니까 아마 기회도 좀 적게 잡고 수익도 좀 부족하고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폭넓게 하나로 묶어서 해보시는 거를 저희가 그동안 영상에서도 많이 팁을 드렸고 클럽에 오시면 또 당연히 같이 함께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는 길이 있으니까는 좀 넓게 생각해서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반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때 단타를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개념을 바꾸자. 어니스트가 생각할 때 단타란 거는 리스크를 조금 지는 대신에 나의 수익을 레벨업 하는 거다. 수익 레벨업 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다. 저는 이게 단타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빨리 시간 짧게 이게 아니라 제가 단타 매매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제가 활용하는 이유 일정 리스크를 주게 되면 그 리스크 이상으로 수익금을 더 키우니까 결국엔 수익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근데 주식 투자하는 이유 수익 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할 줄 알아야 단타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짧게 하기 위해서 손실은 크게 보고 수익은 적게 내는 그런 단타 저는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뭐 손실 크게 보고 시간만 줄이려고 단타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냥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건데 시간 줄여서 빨리빨리 많이 수익 내야지라는 그냥 반쪽짜리 생각만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본인의 그 생각의 오류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생각뿐만이 아니라 매매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이제 따져 보시면은 여기에 되게 많이 부합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그렇게 됐네 라고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셨다면 그다음에 이렇게 좀 옮겨 오셔서 요 생각의 결대로 관점대로 주식을 좀 교정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하는 거 말고 투자 클럽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클럽에 오시면은 진짜 말 그대로 오늘 이제 보여드렸던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변해갈 때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생각지 않게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흘러내려가지고 이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뭐 여러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실전 매매하는 거를 계속 케이스를 늘려가면서 어니스님이 따라서 매매하면서 케이스를 늘려가면서 본인의 노하우로 쌓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매매를 하면서 주식을 배우고 익힌다, 훈련한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혼자서 그냥 좌충우돌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동안에 손실이 많다, 나는 뭐 좀 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반쪽짜리인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 오시면은 저희가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수년 동안 함께 하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서 도움 받고 있고 서로 힘 주고 받고 있으니까는 외롭게 주식하지 마세요. 그렇게 외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도 꽤 오랜 기간 되게 고생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저희도 그 안에 계신 분들의 발전하는 모습이라던가 이 클럽이 운영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유튜브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니까는 이렇게 참고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클럽 어떻게 오는지 간단하게 가입 방법 안내 드릴게요.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면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메뉴에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나오고요.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입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맨 처음에 네이버에 로그인한 다음에 카페 가입하기 한번 눌러서 진행해 주셔야 돼요. 가입이 다 되면 가입은 간단하게 바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체 글보기 눌러서 메뉴에 있는 필독공지 눌러보시면은 가입 안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글들은 이미 클럽 회원이 되셔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뭐 매매일지를 쓴다던가 궁금한 것들 묻고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공유되어 있는 글이기 때문에 처음에 카페만 가입한 분들은 바로 읽을 수가 없고요. 여기 공지 확인하신 다음에 쭉 내용 보시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영상으로도 클럽 뭔지 어떻게 가입하는 건지, 가입하면 돈을 얼마나 벌고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궁금증들 있잖아요. 여기 Q&A 형식으로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해놨으니까 이거 플레이 한 번씩 해보시고요. 2개입니다. 이거 2개 다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링크가 있어요. 이거 통해서 가입 안내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추가적인 궁금증 여기서 또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서 해결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유튜브 채널 구독도 해두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